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현정입니다. 시장의 관망세가 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만한 그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고요. 또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금리가 거의 동결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 분위기를 보면요. 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시켰고 오늘 호주중앙은행 역시 금리를 전격 0.25%포인트 인하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부양에 적극 동참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이 3조 5천억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2천억 넘게 순매도를 보이면서 지수 발목을 잡았었고요. 어제 장중에 반등을 보여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돌아서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철강, 증권, 화학 이쪽도 오늘은 반등을 하지 못했었고 오늘 통신주가 또 강한 상승을 보인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흐름이 그랬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파죽지세죠. 오늘도 1%나 오르면서 47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4년 10개월 내 최고치 경신하면서 앞으로 코스닥은 또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 기대감을 갖게 한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을 보니까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합 내지는 상승이었는데 특히나 홈쇼핑주들이요. 4에서 5%나 급등하면서 장중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해외 증시 상승 랠리 속에서 우리 증시는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 없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 역시 크게 변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 IT 섹터 개별 종목들로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투자 전략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의 장을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 배우시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7시 반부터 종목 상담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상담 요청은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줘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감독님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탄탄한 기초와 정확한 시황 분석이 수익률을 좌우한다. 잃지 않는 것이 수익의 기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익 공부. 당신의 마지막 1%를 채워줄 박성일 연구원의 강의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예, 화요일의 감독님이십니다. 동부증권 목동 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께서 오늘도 열심히 걸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요. 증시가 활짝 웃었으면 좋았을 뻔했죠.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오른다고 해도 그렇게 기뻐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고 기존에 이제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코스피 시장에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질 않으면서 아직까지도 먹구름이 좀 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즐겁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은 강의를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익은 아직 많이 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종목들을 사서 들고 있어야 향후에 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지 이런 전략들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박성일 연구원님, 오늘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워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시장을 이기는 법.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추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 생각입니다. 기존에 이제 펀더멘탈을 조금 분석할 수 있는 PER, PBR 그리고 ROE 정도를 배웠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기술적 분석의 기본 정도를 가지고 제가 오늘은 추세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세 분석이죠.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이실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선 긋고 이쯤에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정확한 추세 분석법을 배우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기대하시고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추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항상 통용되는 건 아닐 텐데 그래도 들어보시고 논리적으로 근거가 조금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추세가 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추세란 이제 주가가 방향이 정해지면 그쪽 방향으로 이제 계속 가고자 하는 성질을 말을 하는 건데요. 이 추세가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평행 추세 정도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 추세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사실 주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 실적이라는 변수가 한글로 쓰죠. 실적이라는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 뭐 개별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고, 뭐 신규 수주,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의 합이 결국은 주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를 결정을 하는데 이 변수들 모두가 가중치가 달라요. 사실은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가중치는 실적이 가장 크죠. 어닝이 가장 커요. 얘가 한 50%, 모멘텀이 한 20%, 수주가 한 10%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거 정해진 게 없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가중치는 우리가 전혀 모르겠고 변수도 몇 개나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주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추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거에 대한 결론은 항상 추세가 말해줘요. 왜냐하면 모멘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실적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주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거 다 더해서 플러스면 한쪽 방향으로 올라갈 거예요. 다 더해서 마이너스면 밑으로 빠질 거예요. 그거를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게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추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게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수익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사례는 뒤에서 연구를 해드릴 테고 우리가 추세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1단락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추세를 구성하고 있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추세를 뭐 예를 들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점을 이어서 만들고 있는 지지선 그리고 고점을 이어서 만드는 저항선 정도를 아시면 돼요. 이게 그냥 이만큼 해서 추세대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게 추세의 방향이고 우리는 이거를 추세대라고 부른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 주가가 이렇게 딱 맞게 움직이지 않죠. 얘는 그렇게 단순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선하고 저항선 2개 정도로 나눈다고 추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선 저항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조금 나와 있는데 지지선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지지선 저항선 간단한 설명만 드리면 지지선은 쉽게 말하면 그냥 대기 매수세가 존재를 해서 이쯤 오면 이제 더 이상은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추세대 상단 저항선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이쯤 올라가면 얘가 더는 못 오를 것 같다라고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만 판단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를 뚫기도 쉽지 않고 얘를 뚫기도 쉽지 않다. 근데 얘를 뚫거나 얘를 뚫으면 쉽지 않은 일을 해냈기 때문에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조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오랫동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장기 추세. 이 장기 추세도 엄밀히 말하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쉽게 그려서 그렇지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방향속으로 봤을 때는 장기 추세가 오르는 게 맞죠. 근데 이걸 이렇게 쪼개서 보면요. 그 안에도 단기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 내리고 있는 추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추세 밑에 이제 중기 추세, 단기 추세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추세를 움직이는 요소와 중장기 추세를 움직이는 요소가 조금 달라요. 단기 추세는 일반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이슈나 모멘텀,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중기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업황이 호조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IT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죠. IT 부품주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기 추세를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해서 매년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추세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추세는 사실 어닝이 이끌어가는 경우가 가장 크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은데 이거 하나가 전부 다 저희의 공략 포인트예요. 데이 트레이더는 이쪽에서 놀겠죠. 그렇죠? 그리고 스윙 트레이더는 이쪽에서 놀 거고 가치 투자자는 이쪽에서 노실 거예요. 모두가 하나하나가 다 포인트고 여기서 다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모든 리그에 다 참여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가 잘하는 리그 정도를 고르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해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추세라는 건 사실은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통해서 선절과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밑에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구간 그리고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들은 어찌 보면 사람들의 합의점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사고 이 구간에서 파는 건 언제든지 통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추세라는 거는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될수록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 박스권이 만약 1년을 갔다.
근데 1년 후에 어느 날 이 박스권 밑에 또 다시 왔다고 하면 사야죠. 사실은 이 추세대 하단 부분이 워낙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아요. 나머지는 제가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정도만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세를 통한 매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지지선 긋고 저항선 그었는데 돌파할 거냐, 지지선 긋고 저항선 그었는데 돌파할 거냐, 하락할 거냐. 이게 사실은 이 구간 하나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여기를 뚫을 거냐 뚫지 않을 거냐, 뚫는 과정에서 저점을 높일 거냐 고점을 낮출 거냐, 이 정도에만 주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그림 갖고 설명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서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주식 하나 보여드릴게요. KMW라고 하는 주식이에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계속 갈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죠. 이걸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면 원래 얘는 평행 추세에 있었어요. 이 정도 되는 평행 추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평행 추세를 2011년 12월 달부터 거의 뭐 11월 달까지 1년 정도 횡보를 했죠. 근데 얘가 어느 날 이렇게 추세대를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상승 추세가 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상승 추세도 잘 뜯어보면 단기적으로는 요 상승하는 추세 중간중간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들이 나타났지만 결론적으로 주가는 지금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승 추세가 된 분기점이 어디냐라고 근본적으로 찾아보면 여기예요, 여기. 이 평행 추세의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부터 그리고 돌파할 때 이 거래량, 제가 거래량에 대한 설명은 한번 드렸죠.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순간부터 얘 추세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트릭일 수 있어요. 트릭일 수 있는데 트릭일 확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지점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또 단기 평행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뚫고 올라가죠. 근데 이때 따라잡으신 분들은 손해를 봤어요. 트릭에 당했죠. 근데 이때 좀 스윙이 아니라 장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대를 이렇게 그었을 테니까 지금 현재 추세대를 길게 긋는 분들은 이렇게 긋겠죠. 이렇게 그었을 테니까 아직까지도 추세대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파시면 얼마든지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건 여기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성질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함부로 예측하면 안 돼요. 제가 주가를 지금 이렇게 보여드려서 그런데 예를 들면 주가를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릴까요? 더 잘라야겠네요. 이렇게 자른다고 할게요.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을 여기서 사신 분이 있어요. 불안하죠. 왜냐면 바닥에서 생각하면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물론 추세가 나 있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에는 지금 8,000원밖에 안 하던 주식이 13,000원까지 와 있으니 얼마나 많이 올라서 못 사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보면 주가는 여기서 더 올라요.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추세대 중간에 있는지 추세대 밑에 있는지 끝에 있는지 초반에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세에 대해서 예측할 필요는 전혀 없고 이 추세선이 이탈했을 때 대응 방법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나 추세가 나면 일단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발생을 해서 이렇게 되면 사야죠. 근데 팔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추세가 한번 나면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가기는 하지만 이게 단기 추세가 될 수도 있고 중장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 항상 추세대 위에 올라탈 때는 로스컷에 대한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그 로스컷은 이 추세대를 하향 이탈하는 장대 음봉과 거래량 동반이 될 때가 가장 많아요. 그거에 대한 케이스를 제가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CJ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CJ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패턴이 거의 유사하죠. 아마 KMW의 미래가 얘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평행 추세를 다 끊고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근데 보면 지금 추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구간을 이탈했어요. 그쵸? 이탈했어요. 근데 아직도 여기서 사신 분들이 이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미 시장에서는 합의를 본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밑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너네도 밑으로 따라와라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근데 합의를 본 사항에 대해서 본인은 내가 생각할 때 CJ는 너무나 좋아. 주가도 엄청 좋고 CJ ENM도 그렇고 프리시웨이도 그렇고 얘네 돈 앞으로 너무나 잘 벌 거야. 따라서 나는 들고 버티겠어.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추세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추세에 순응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올라타는 매수 시점은 개인적으로는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매도를 지키시지 않으면 이 추세가 크게 난 종목들의 추세가 크게 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높이 올라간 만큼 매우 가파르게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CJ가 안 좋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추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하락 추세 종목 중에서 조금 봐볼게요. 대표적으로 뭐 GS건설 볼까요? 논란이 많았고 어닝도 안 좋고 그런 종목인데 GS건설 한번 볼게요. GS건설을 좀 크게 봐야 될 텐데요. GS건설은 볼게요. GS건설은 어찌 보면 이제 고점을 잇고요. 저점을 이렇게 이으면, 왜냐면 여기를 저희가 뭐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없죠.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였다고 보는 게 맞죠. 어쨌든 이 추세대를 이탈한 구간은 여기에요. 그렇죠? 이 추세대가 계속 갈 거라고 해서 들고 있던 분들이 이 구간에서 팔지 않았으면요.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죠? 11만 원, 11만 7천 원부터 2만 9천 원까지 오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험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추세대를 이탈하는 자리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추세대를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평행 추세가 형성이 돼요. 여기서도 형성이 한번 됐죠. 이런 식으로 평행 추세가 한 번씩 형성이 돼요. 이건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얘가 이만큼 좀 빠지기 시작하고 고점에서 한 20%, 고점에서 40%, 고점에서 60, 70% 빠지면 얘가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야 이거 우리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매수세, 그리고 위에서 많이 먹었고 손절도 하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매도세들이 있겠죠. 이 매도세가 의견 일치를 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을. 근데 여기서 또 의견 일치를 봤죠. 난 내려갈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신 매수세 분들은 잘라야 돼요. 시장이 합의를 본 거예요. 밑으로 가겠다고. 여기서 또 한 번 합의를 보자고 덤볐죠. 근데 또 안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합의를 계속 보고 있지 못한데 이런 것들이 계속 싸다고 접근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기업 분석 측면에서 설명을 안 해드려서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대부분은 ROE가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어닝이 급속도로 꺾여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얘네가 돌아설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가 돌아서면 시장이 알려줘요. 뭐가? 추세가 알려줘요. 얘가 돌아섰다라고 알려줘요. 사람들이 자꾸 최바닥에서 사고 싶으니까 떨어지는 것들을 함부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알려줘요. 우리는 그 시장이 알려주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가 예측이나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우리보다 옳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른 종목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이에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삼성중공업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얘가 추세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 사실은 추세대를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랐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추세대를 지금 합의를 봐서 거래량을 이만큼 터뜨려서 장대 음봉하고 합의를 봤는데 여기서 추세를 역행하는 일, 역추세가 한번 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실패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모든 구간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추세 매매를 해서 성공할 확률은 70%가 넘어요. 그렇죠? 실패할 확률은 20% 정도, 30%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승률로 따져서 이거를 70% 정도를 먹겠다고 덤벼야지 이걸 다 먹어보겠다고 여기서도 들고 있어서 이걸 먹었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실력은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시장에 대응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토탈적으로 앞에 했던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 추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종목을 고르실 때는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방법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제가 설명드렸던 기본적 분석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 중에서 제가 기본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하는 건 추세인데 종목을 고르실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걸로 고르세요. 종목은 무조건 이걸로 고르시고요. 이걸로 고른 종목들이 만약에 10가지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10개의 종목 중 10개 종목이라고 써야겠네요. 10개의 종목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10개의 종목들의 기본적 분석을 실시하시면 돼요. 얘의 PER, ROE, PBR, 그 다음에 부채 비율, ROA.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셨는데 얘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플러스 여기다 성장성 정도를 기사 검색이나 아니면 가까운 애널리스트나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셔서 이게 검증이 된 애들을 갖고 매수를 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가장 유리하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술적으로 추세가 낮다는 건 뭐냐면 시장이 얘랑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에서 거짓도 있고 진실도 있을 텐데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한 일 플러스 실적을 찍어주기 시작을 하면 주가는 장기 추세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는 항상 이렇게 추세가 나는 애들을 먼저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 지금 제가 더존 비존을 갖고 왔어요. 보시면 이거 최근에 제가 산 종목이라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더존 비존을 제가 처음 만났던 건 이때예요. 더존 비존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더존 비존은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이제 회계 전사적 자원관리 솔루션을 하고 있는 국내 1위 기업이에요. 중소기업 보급률이 50%가 넘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합병을 한 이후에 실적이 단기적으로 악화는 됐는데 그 이후로 더 이상 비용을 소모할 일이 없어져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횡보를 하니까 제가 그냥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따가 얘가 첫 번째 박스권 두를 때 관심이 좀 생겼어요. 근데 추세가 낮죠. 여기서 못 잡았어요. 왜냐면 관심은 생겼는데 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그때가 3분기, 이때가 4분기, 이때가 1분기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다시 박스권에 들어왔을 때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 3분기에 어닝이 개선이 됐고요. 4분기에도 어닝이 개선이 됐어요. 1분기에도 어닝이 개선이 될 것 같은 구조로 가고 있는데 얘가 박스권을 뚫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를 시작을 해서 매수를 했어요. 아직까지 매도는 하지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를 이용한 매매는 이렇게 골라요. 이렇게 고르시는 게 가장 확률이 높고 판단하기도 좋아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매크로 변수죠. 금융위기 오면 당할 게 없어요. 금융위기가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업황 호조, 업황을 알 수 있죠. 업황,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의 이슈. 개별 종목 이슈. 이 중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 알 수 있는 건 고작 이 정도밖에 없어요. 업황이나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해서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근데 이거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알려줘요. 업황이 매크로가 어떻다는 걸 모두 이 종목이 알려줘요. 그리고 업황이나 매크로를 분석하고 싶으시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사실은 지수의 추세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정도의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박스권을 조금 올렸죠. 여기 이 정도로 올렸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 PBR이 1930 정도 되죠. 1930 여기. 네, 여기 정도가 PBR 1배예요. PBR 1배.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코스피 지수가 싸다 해요. 디커플링이 나고 있다. 글로벌 국가 중에서 디커플링이 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랑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중국도 결국은 S&P 500이나 유럽처럼 추세를 탈 거다. 근데 그 말을 듣고서 나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싸고 곧 추세가 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시장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추세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박스권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잖아요. 여기 수급 볼까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얼마를 팔았냐면 5조를 팔았어요. 5조를. 이 박스권 안에서만 5조를 팔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추세가 날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을 고를 때 나는 대형주가 좋아. 나는 중소형주가 좋아.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매매는 무조건 추세가 나는 쪽에서만 하면 돼요. 그래야 방향성이 있어서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우리가 아예 쳐다볼 필요가 없고 굳이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국내 시장에서 사실은 미국 가서 매매하는 게 제일 좋아요. 추세가 워낙 잘 나주니까. 매매를 해야 된다면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거를 주봉으로 볼까요? 코스닥을 지금 주봉으로 보면요. 3년을 기었어요. 3년을. 3년을 기고 여기 간신히 뚫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이 박스권 내로 들어올 확률은 매우 드물어요. 없다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 변수가 누르면 얘가 다시 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 호주도 금리를 인하했고 ECB도 금리를 인하했고 미국은 계속 돈 풀 생각이죠. 일본도 돈 풀 생각이고 매크로 환경은 위로 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못 가요. 대신 코스닥은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승 초기예요. 여기까지 가봐야죠. 지금 시장이 합의를 본 거예요. 우린 여기 뚫었으니까 이제부터 가보겠다고 합의를 본 건데 자꾸 비싸다 코스닥이 위험하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좋은 주식 고르고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 괜찮은 주식 골라서 매매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코스피 시장 가셔갖고 그럼 코스피 시장 가셔갖고 플레이를 할 거면 여기서나 조금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런 데 사서 이런 데 파는 전략으로 가셔야지 자꾸 이쯤 와갖고 이 중간 정도에서 사람들이 싸다 그런다고 얘 이렇게 뚫고 갈 거야. 자기가 예측하면 안 돼요. 왜냐면 시장은 예측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성이 결여된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지 시장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매는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추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추세 말고 추세 중간중간에 있는 제가 역추세 매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리고 추세에 지금 제가 너무 좋은 주식들만 갖고 이 추세를 얘기를 했는데 좀 안 좋다고는 할 수는 없고 조금 테마가 되고 있는 주식들을 갖고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안랩이군요. 예, 안랩. 안랩은 추세가 이만큼 났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추세가 났어요. 그것도 이 추세가 나는 정도의 강도를 우리는 이 추세대의 각도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 거의 뭐 한 70도 정도 될까요? 엄청난 강도로 이 추세가 났어요. 근데 어닝은 없죠. 얘는 그냥 변수 중에서 특정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이 추세가 단기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단기에 끝난 추세가 쉽게 꺼지지를 않아서 우리가 역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조금 발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급하게 올랐잖아요. 그럼 급하게 빠져요. 급하게 빠지면 이렇게 이만큼씩 먹을 수 있는 추세 구간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이게 하락 추세로 크게 봐서 트렌드는 갈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그 안에서 이렇게 역추세가 크게 나는 걸 노려서 매매를 하는 기법도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는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이 역추세 매매가 가능한 원리 정도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역추세 매매가 가능한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서 그래서 그림 보고 너무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원래 여기서 손절했어야 되죠. 그렇죠? 기본을 아는 사람 여기서 손절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절을 한 사람이 있고 1. 손절한 사람 2. 손절 못한 사람 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손절 못한 사람은 여기 와도 못해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손절을 못한 사람은 이미 손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와도 손절을 못해요.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으시겠죠.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빠지면서 이렇게 반드시 손절해야 되는 구간이 있죠. 추세대를 이탈하는 이 구간들에서 손절이 아닌 물량들 얘네가 어쩔 수 없는 강성주주가 돼요. 손절을 못하니까 그냥 주구장창 들고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 들고 있으시다 보니까 이분들 때문에 물량이 잠겨요. 그럼 대주주 물량 플러스 원치 않는 강성주주 물량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매수를 해도 이렇게 별거 아닌 일에 이게 몇 번 갔을까요? 상한가 4번 정도 갔을까요? 제가 좀 크게 보여드려서 그런데 이게 아마 한 30% 40% 정도는 그냥 난 거예요. 기간 얼마 만에? 기껏 해봐야 뭐 1, 2주 정도 만에 난 거예요. 근데 이런 역추세 매매가 발생을 하는 건 기존에 워낙 그 강성주주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겨서 물량이 잠겨서 그런 거예요. 얘가 회사가 좋아서 V자형 반등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없기는 한데 제가 대형주 중에서 하나만 보여드리면 지금 최근에 롯데케미칼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역추세 매매를 롯데케미칼을 보면요
사실은 롯데케미칼은 추세를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해야 돼요. 근데 롯데케미칼은 워낙 대형주니까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걸 아주 크게 보면요. 이쯤에도 보면 이렇게 롯데케미칼이 하루 만에 이 큰 대형주가 막 7%, 8%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업황 바닥이 온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로스컷 못한 사람들이 있죠. 원래 여기서 로스컷 했어야 되잖아요. 장대음봉의 거래량 터졌고 추세대 이탈했는데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분들이 들고 있어서 강성주주가 되니까 여기서 기관이 몇만 주만 만져도 7%씩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추세가 역으로 다시 재추세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게 그냥 기술적 반등의 원리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매수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연습이 많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추세 매매도 조금씩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는데 이 안에 정말 모든 노하우들이 다 녹여져 있는 거였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이 종목을 어떻게 고르시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분석을 해야 되기 앞서서 기술적인 분석이 먼저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 한 10가지 정도를 골라내셔서 그 종목을 기본적인 분석하는 겁니다. ROE 보고, ROA 보고, PBR 보고, PER 보고 성장성까지 분석을 한 이후에 괜찮다, 되겠다는 종목을 잡아서 들고 가시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원칙입니다. 손절할 타이밍에는 반드시 잘라내야 들고 계신 돈 손에 안 볼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7시 반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게요. 전화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19번이고요. 문자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오늘 전화가 불이 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전화로 요청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빨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연결이 되신 거고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 인피니트 헬스케어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시청자님 얼마에 사셨어요? 예, 매수가가 11,500원이고요. 예. 70%입니다. 너무 70%. 많습니다. 한 번에 사신 거예요? 아니, 처음 사고 조금 단가를 낮춰가지고 지금 이 정도 된 겁니다. 아, 그러세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이거 한 1년 전에 샀었는데, 예. 그런데 좀, 그 중간에 조금 갔었다가 나중에 해서 요즘은 막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번에 해서 예. 어떻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 이 매도 시점과 전망이 어떻게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언제쯤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지금 현재는 조금 거의 그냥 좀 일단 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 것은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그러세요. 사실 주식 투자는 사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청자께서 사신 시점이 다소 높았던 가격이었고요. 쭉 빠졌다가 그래도 열심히 막 올라왔습니다. 손해보고 나오기는 싫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박성일 연구원님과 이거 열심히 풀어드릴 텐데요. 앞서서 강의 좀 보셨습니까? 예, 좀 그냥 내가 텔레비 볼 시간 없어가지고 잠깐 예. 틀을 해가지고 하니까 조금 그냥
조금 들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못 들었고요. 종목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님 공부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요, 강의 들으시는 것도 소홀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부터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얼마에 사셨다는 거죠? 평균 매수 단가가 11,500원? 아, 지금 가격 정도에서 사신 네. 거네요. 사실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살만한 타이밍은 아닌 게 이게 지금 펀더멘털 분석 측면에서 보면 얘네 적자죠. 그리고 매출도 뭐 크게 늘고 있지 않고 부채 비율도 그냥 계속 똔똔인 정도 수준이고 그렇게 크게 모멘텀은 없는데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올라갔던 건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사겠다는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갖고 이때 과거에 한번 추세가 이때 한번 크게 났어요. 삼성전자에서 한번 우리가 사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얘네가 아마 그 자회사 중에서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메디슨의 지분을 아마 같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보면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아주 천천히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추세가 한번 나고 여기서 이제 반대 추세가 한번 나면서 수익 본분, 손실 본분에서 횡보하면서 다 그냥 먹은 사람도 있고 잃은 사람도 있는데 그냥 다 떨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정도의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업황은 사실은 나쁘지가 않아요. 업황은 헬스케어 업황으로 분리가 좀 되고 있고 코스닥에서 헬스케어 업종들 워낙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어닝이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업황이 좋아서 그냥 이 정도 속도로 가는 거지 얘가 어닝이 받쳐줬으면 뷰웍스 정도의 속도로 올라갔어야 돼요. 뭐 뷰웍스나 휴비치나 이런 애들 거의 비슷한 애들이죠. 거의 비슷한 애들인데 이 속도로 올라갔어야 돼요. 원래는 지금 휴비치가 보이시나요? 네. 휴비치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야 돼요. 이렇게 업황이 워낙 좋은데 나 어닝까지 찍어주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인피니티 헬스케어 아까 제가 코스닥이 갈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저 개인적으로는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업황이 올라가는 정도의 속도대로 아마 이 추세대를 이루고 있는 이 정도 속도로 아주 천천히지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지루하셔서 사실은 다른 걸 들고 있는 게 수익이 훨씬 클 수 있어요. 목표가라고 하면 당연히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000원 여기 트라이 할 때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를 뚫을 때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날 확률은 거의 없지만 어떤 이슈를 통해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한번 들고 계셔 보세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얘는 그냥 매수하신 가격대 위에서는 정리하시고 이 업황 중에서 추세가 강하게 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수익은 더 나실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전화를 참 잘 주셨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업황 자체가 좋아서 조금씩 올라간 거지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니었다는 말씀이었고요. 매수가 부근 왔을 때는 분명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로 또 들고 계시다가 고생하지 마시고요. 이후로 다시 한번 고민 생기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때 팔자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연결이었고요. 두 번째는 문자 볼게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플렉스컴 봅니다. 매수가가 22,600원이고 비중이 30%신데요. 7325님께서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짜달라고 보내셨어요. 네, 플렉스컴의 업황을 한번 볼게요.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 수 없는 무선 안테나 정도를 만들고 있네요. 어쨌든 플렉스컴의 주가를 한번 보면서 제가 오늘은 추세니까 추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추세가 지금 나고 있죠. 플렉스컴은. 나고 있다고 보기는 그렇고 낮다라고 말을 드리는 게 맞겠네요. 플렉스컴은 아무래도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IT가 지금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여기서부터 추세 시작이에요. 이렇게 추세가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추세를 이탈하는 구간이 왔어요. 이 추세를 이탈하는 구간이 오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추세가 나고 이 추세를 이탈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갈 거면 이렇게 가요. 못 갈 거면 이렇게 가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추세대를 이렇게 역으로 이탈한 이 구간 있죠. 이 추세대를 역으로 이탈하는 기간. 여기서는 저희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다행인 거는 뭐냐면 얘가 지금 이 정도 추세대에서 이만큼의 박스권 정도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위로 갈 확률을 상당히 높여놔서 이렇게 단기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개인적으로는 IT가 지금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 위에서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감하게 매수를 더 하시려고 하면 이 구간, 지금 장대 음봉이 나와서 밀어버렸던 이 구간 있죠. 24,000원대. 이 구간대를 뚫고 올라가면 매수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바닥에서 사서 이 채널 바닥에서 사서
이 박스권 뚫고 올라가는 것까지 다 먹으면 정말 많이 수익이 나시니까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운에 기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업황도 좋고 회사도 괜찮은데 매매를 하실 거면 지금 현재보다는 뚫을 때 매매하시는 게 낫고,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이 채널 상단 부분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보셔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다는 진단이 나왔고요. 이번에 LB세미콘 봐드릴게요. 전화로 들어왔는데요. 3,165원에 사셨으니까 수익권 내 계시죠? 오늘 6%나 급등을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20%인데 4,000원 목표가 갖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이런 종목들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겠죠. 지금 SK 하이닉스랑 공급 계약한 거 보니까 반도체 장비 업체인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 SK 하이닉스를 볼까요? 전방 산업을 먼저 보면 SK 하이닉스는 어찌 보면 추세가 낮죠. 근데 채권단 물량이 좀 많아요. 그래갖고 추세가 이 정도 속도로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도 당연히 추세가 났어야 하는데, LB세미콘은 생각보다는 추세가 조금 덜 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게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가져가시는 건 내일을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단기 채널을 좀 만들었잖아요. 평행 추세를 제가 채널이라고 부를게요. 단기 채널을 좀 만들어서 3,700원에 도전을 할 거예요. 3,700원에 도전을 하는데, 지금 보면 그 직전에, 도전하기 직전에 거래를 터트리면서 양봉이 나왔죠. 물량은 좀 모아놓은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양봉이 나왔는데, 양봉이 나온 날 거래가 되게 많죠. 음봉이 나온 날보다 양봉이 거래가 많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물량을 누군가 사서 충분히 모으고 있다는 얘기고, 이 박스권을 뚫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정도의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4,000원에 팔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건 조금 애매한 것 같고, 4,800원에 팔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여기 뚫으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뚫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들고 가 보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여기 3,800원대 강하게 이탈하지 못하고 지금 3,800원에서 보면 이렇게 꼬리들을 조금씩 달아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꼬리들을 달고 있는 건 사실은 막판에 매도세가 매수세를 조금 누르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하게 뚫지 못하면 그냥 그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시고, 뚫었을 때는 들고서 4,000원 아니라 4,800원까지 한번 가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을 35,000원에 비중이 80%로 많으시네요. 계속 들고 가도 좋겠습니까? 네, 지금 삼성중공업을 사신 단가가 35,000원 정도시네요. 그럼 역추세 매매가 나올 때 사셨거나 그럴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추세 매매를 한다고 보면요, 사실은 삼성중공업은 여기 정도가 가장 바닥이고요. 박스권을 크게 그려줘서 너그럽게 보면 이렇게 보는 거고, 사실은 이 정도가 채널의 하단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트릭이 있었지만 채널의 하단 부분을 다시 치고 올라와서 개인적인 판단에는 31,000원, 32,000원 이때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회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첫 번째 매매해 볼 만하고요. 35,000원에 사셨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박스권의 중단 부분에서 사셨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계실 만해요. 근데 얘가 수익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 조금 보면요, 조선은 전반적으로 업황이 안 좋아요. 조선이 업황이 안 좋은 이유는 중국이 아무래도 저가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선 쪽 물량을 많이 뺏겼어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삼성중공업은 드릴십이나 FPSO를 비롯한 고부가 가치선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영업이익률이 그쪽에서 한 7% 정도가 나와요. 이번에 시장 컨센서스가 어닝이 한 2,200억 정도 나올 거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한 4,000억 정도 나왔죠. 그래서 얘는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 상단 부분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삼성중공업 혼자 잘한다고 해서 얘네 팀 전체, 조선업황 전체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호나우더나 메시가 있다고 해서 그 팀이 강팀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구성 멤버 전부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상선, STX 페논션을 비롯한 관련 업종들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채널을 뚫을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35,000원에 사셨으면 39,000원 정도만 목표로 해서 가져가 보시면 큰 손실은 없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KTNG인데요. KTNG를 75,000원대 사셨어요. 75,200원에 35%, 오늘 종가는 78,000원 선이었습니다. 계속 들고 가면 목표가 얼마 잡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셨네요. KTNG는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추세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KTNG의 추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KTNG의 채널은 여기죠. 이 채널 뚫었죠. 거기서부터 추세대를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지금 추세대를 꺾는 여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역추세가 나든가 역추세를
나지 않으면 이렇게 채널이 형성이 될 텐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채널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근데 저는 이 추세대만큼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안 해요. 따라서 그냥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고만 하면 직전 채널을 뚫고 왔던 이 부분인 81,500원 정도까지 가져가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KTNG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변수는 뭐냐면 제품 가격 인상이에요. 담배 가격 인상하면 얘 다시 추세가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 기본적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KTNG를 움직였던 가장 큰 변수가 제품 가격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추세대로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 다니고 있진 않아서.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81,000원에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81,000원이면 그래도 수익권 내 가셔서 매도 가능하시겠죠? ICD 보겠습니다. 15,500원에 30%신데요. 질문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계속 들고 가도 좋겠습니까? ICD가 이게 예전에 그 DMB 만들던 업체였나요? 제가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IC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주봉을 한번 볼게요. 제가 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ICD는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났어요. 주 단위로 하락 추세가 났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정말 상장한 이후로 계속 빠지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바닥권에서 이 하락 추세가 마무리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팔 사람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주 종목 자체에 별 주인이 없이 팔 만큼 다 팔았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그냥 사도 이렇게 채널이 형성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채널을 형성을 하고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여기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겠죠. 여기가 직전 고점이고 얘가 저점이니까 여기를 뚫었을 때 사세요. 여기를 뚫었을 때 사셔서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들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손해는 날 거 없지만 수익도 별로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에는 그냥 손실 보지 않고 나오셔서 추세 나는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날 볼까요? 다날 문의하신 분 매수가가 14,000원 35%. 다른 결제주는 잘 나가는데 왜 다날만 못 가는지 궁금합니다. 목표가 알려주세요 하시네요. 네, 이거는 예. 추세랑 약간 다른 얘기네요. 왜 다날만 못 가냐면 다날이 무거워요. 종목마다 성질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더존비주얼이나 아니면 뭐 얘랑 관련된 키움증권이나 키움증권 자회사 중에 또 하나 있죠. 뭐 그런 애들이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되게 무거워요. 업황이 좋을 때도 얘네는 굉장히 늦게 올라가요. 그 비해서 얘랑 같이 되어 있는 KG 모빌리언스 이런 건 주가가 엄청 가볍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주식 수가 있을 수 있을 테고, 주식 수가 몇 주 안 되는 애들, 그 중에서도 대주주 물량이 많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수가 얼마 안 되니까 누가 조금만 사면 올라가죠. 그래서 주가가 가벼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다날은 추세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업황도 개인적인 판단에 전자결제 시장은 앞으로 향후 2, 3년 동안은 크게 손해볼 일 없어요. 얘네의 성장성이 훼손될 일이 없어요. 대부분의 페이퍼로 하던 일, 그리고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권에 가서 했던 일을 휴대폰이 대체해주기 시작을 하면서 전자결제 시장은 아마 눈부시게 발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자결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얘는 추세가 이런 식으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이 추세대를 꺾었던 여기네요. 보면 16,000원까지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2만 원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할 텐데 제가 말했듯이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요. 추세를 돌파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해요. 여기 돌파했죠. 그 다음 뭐라고요? 이 이슈가 실적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장기 추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실적 체크만 하시면서 계속 들고 가시면 다날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포트폴리오에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매우 좋은 주식일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부증권 목동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100%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다른 전문가가 나오시잖아요. 나에게 맞는 멘토를 고르시고 그분이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를 유심히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분명 이길 수 있는 노하우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김용준 전문가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